이번에는 ICT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는 ICT 포커스 시간입니다. 네, IT 칼럼니스트 이효훈 씨 나와 계신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습니까? 예, 오늘은 지난 6월 8일 미국에서 열린 애플 세계 개발자 대회, WWDC 2015라고 하는데요. 네. 이 WWDC 2015에서 발표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 작년부터는 이 행사에서 새로운 맥북이나 아이폰 같은 신제품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이 좀 많이 식긴 했는데요. 그래도 앞으로 애플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를 살짝 좀 엿볼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한번 짚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이 WWDC 2015 어떻게 평가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일종의 꼴다듬기라고나 해야 될까요? 애플은 이번 WWDC 2015에서 어떤 특별한 혁신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던 소프트웨어들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사용자가 원하는 새로운 기능들을 담았다는 것에 좀 의의를 둘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밖에 콘텐츠 서비스를 확장하고 또 개발자들을 위한 지원 정책을 강화한 것이 많이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했던 혁신은 좀 없었는데 꽝 대신 달기라고 할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업그레이드가 있었습니까? 예, 먼저 그 맥북에서 사용되는 OS X의 새로운 버전인 OS X L 캐피탄을 선보였습니다. 네. 이 L 캐피탄이라는 이름은 그 미국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 가장 유명한 암벽이라고 하는데요. 새로운 버전을 지칭하는 일종의 코드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전 버전의 이름이 요세미티였고요. 이번 버전은 좀 작은 기능들을 좀 추가한 형태이기에 요세미티 공원 안에 있는 지명을 붙인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름처럼 이번 버전의 OS X L 캐피탄은 전체적인 퍼포먼스를 좀 개선하고요. 그동안 맥북 사용자들이 원했던 40여 가지 작은 기능들을 추가한 것이 특징입니다. 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이제 스팟라이트라고 부르는 검색 기능이 강화된 것인데요. 네네. 예를 들어서 6월 달에 작성한 문서를 찾아줘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일본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줘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 그와 관련된 자료만 찾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자면 아이폰의 기능 중 하나인 시리를 컴퓨터로 갖고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아쉽게도 한국어는 아직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네. 네. 그 밖에도 메모나 메일 앱들이 기능이 조금씩 향상되었고요. 또 컴퓨터 화면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창들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맥북 같은 컴퓨터의 변화보다는 아이폰이 어떻게 변했을까에 대해서 더 궁금해하실 텐데요. 네. 아이폰의 업그레이드는 어떻게 이루어진 것들이 있습니까? 예, 이번 WWDC에서 새로운 아이폰 발표는 없었어요. 아이폰 발표는 없었지만 대신에 아이폰에 탑재된 iOS의 새로운 버전인 iOS 9이 발표되었습니다. 아까 그 OS X의 검색 기능이 강화되었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었잖아요. 예. 이번 iOS 9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음성 비서 서비스 시리 성능을 상당히 강화했습니다. 애플에 따르면 또 40% 정도 더 빨라졌고요. 또 40% 더 정확해졌다라고 하는데요. 특정 사진이나 동영상 또는 예전에 읽었던 인터넷 웹페이지를 좀 찾아달라고 해도 금방 찾아준다라고 합니다. 예. 또 이번 iOS 9 같은 경우에는 이 시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좀 인공지능 기능이 한층 강화된 것이 특징인데요. 예를 들어서 헤드폰을 연결하면 최근에 들었던 음악이 자동으로 흘러나오고요. 또는 일정을 입력할 때 위치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언제 출발해야 되는지를 이제 자동으로 알려준다라고 합니다. 또 김치찌개를 끓이고 싶다 해서 그 레시피가 담긴 요리용 앱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김치찌개라고 검색하면 그 앱의 내용까지 검색해서 찌개를 끓이는 방법을 찾아준다라고 합니다. 또 아이폰 상단의 알림창이 역시 좀 많이 좋아졌는데요. 최근 연락한 전화번호나 장소 또는 최근에 실행한 앱이나 또는 관심을 가질 만한 콘텐츠를 한꺼번에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네, iOS 9은 시리가 한국어를 지원을 하죠. 예, 합니다. 예, 그래서 혹시나 안 됐으면은 김치찌개를 김치찌개 이렇게 해서 예. 하면 알아들을까 했는데, 자 어쨌든 많이 똑똑해진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기능 없을까요? 사실 좀 많이 똑똑해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예. 또 다르게 생각하면 많이 똑똑해지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이번에 제시했던 대부분의 기능들이 실은 예전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이미 지원이 되던 그런 기능들입니다. 그러니까 애플은 이제 다른 스마트폰에서 이미 지원되던 기능들을 뒤따라서 한 거죠. 그대로 가져온 건가요, 그러면? 비슷하게 가져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또 그 한국어 지원이 어느 만큼 될지는 아직까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애플 맵 같은 경우도 이번에 그 기능이 많이 좋아졌다라고 하는데 예. 한국에서는 거의 이제 아직까지 사용하기가 힘든 그런 그렇죠. 앱이고요. 다만 이번에 그 아이폰 사용자분들이 진짜 좋아하실 만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스팸 전화번호 검색 기능인데요. 예. 등록되지 않은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면 검색을 통해서 이게 어떤 전화번호인지를 이제 알려준다라고 이것도 합니다. 뭐 안드로이드에서 많이 안드로이드는 쓰는- 이미 예전부터 그쵸. 그렇죠. 있었죠. 오래됐죠. 예. 또 배터리 사용 시간은 이제 1시간 정도 좀 늘어났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아이패드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네. 아이패드에 새로운 멀티태스킹 기능이 이제 추가가 된 것인데요. 이제 아이패드 에어 2부터는 두 개의 앱을 동시에 실행시켜서 아하.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게다가 맥북의 트랙패드에서 이용할 수 있었던 좀 다양한 제스처 이 기능과 또 이 단축키도 좀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뭐 트위터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업무용으로 사용하기가 좀 많이 좋아졌다라는 거죠. 네, 그럼 예전에 판매된 아이폰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예, 일단 iOS 9 같은 경우는 아이폰 4S부터 그리고 또 멀티태스킹 기능 같은 경우는 아이패드 에어 2부터 이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리고 이 정식 배포는 올해 가을쯤에 될 예정인데 다만 이제 구형 아이폰 사용자분들요, 그러니까 아이폰 4S나 아이폰 5 사용자분들은 당장 업데이트를 하지 마시고 예. 좀 충분히 업데이트하기 전에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새로운 OS로 업데이트했을 때 이 폰이 느려진다거나 하는 경우가 좀 종종 많이 네네네. 생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걸 좀 의도적 진부화라고 이제 부르는 건데요. 새로운 OS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이 사용하는 느낌을 좀 나쁘게 만들어서 오히려 모르겠다, 새로운 폰을 사야겠다라고 이렇게 유도하게 만드는 거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실제 업데이트는 정식 버전 출시 이후에 다른 분들이 업데이트해서 잘 되는지를 확인하시고 그 업데이트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업데이트를 오히려 천천히 하는 게 네. 더 좋은 거군요. 자, 그런가 하면 아까 콘텐츠 서비스를 좀 확장했다고 했는데 어떤 네. 것들이 있었습니까? 이번에 애플에서는 두 가지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하나는 애플 뉴스인데요. 사용자의 관심에 맞는 언론 기사를 골라서 보여주는 뉴스 큐레이션 서비스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애플 뮤직인데요. 한 달에 9.99달러를 내면 무제한으로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애플 앱스토어를 이용해서 음악을 들으려면 듣고 싶은 곡을 이제 하나하나 사서 이제 들어야만 됐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런 번거로움을 좀 없애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만 한국에서는 이미 굉장히 일반적인 서비스라서 좀 많이 새삼스럽게 좀 느껴지는 그런 편이고요. 다만 해외에서는 이 서비스로 인해서 앞으로 음악 산업이 어떻게 개편될 것인가 이런 귀추를 좀 많이 주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미 한국에서 불편했던 것들을 좀 개선한 정도로만 볼 수 있는 거죠. 예. 네, 이 밖에 어떤 다른 소식이 또 있을까요? 예, 역시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을 기울이시고 있을 것은 애플 워치. 이 애플 워치 OS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에 그 새로운 애플 워치 OS가 또 발표됐습니다. 이제는 애플워치에서 단독으로 실행되는 앱을 개발할 수도 있게 되었고요. 사실 그동안 애플워치 같은 경우는 이 아이폰에서 앱을 실행한 다음에 그 정보를 좀 받아오는 방식이라 가지고 실행이 좀 상당히 느려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편함을 좀 줄이겠다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또 그 밖에도 애플페이 사용처가 늘어났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역시 한국과는 큰 상관이 없는 이야기고요. 예. 앱 개발 언어를 오픈 소프트웨어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헬스 앱이나 홈킷 같은 개발자분들을 위한 그 소식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IT 전문가로서 WWDC 2015에서 아쉬웠던 점 하나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엄청나게 많이 아쉽죠. 거의 대부분 아쉬웠다라고 볼 수 있을 예. 것 같은데요. 이번에 애플이 출시한 제품 거의 모든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이 업데이트 발표가 된 내용이 기존에 이미 거의 나왔던 그러니까 다른 OS에서 하고 맞아요. 있던 것들 베껴온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애플하면 기대하는 게 일종의 혁신인데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없고 오히려 대부분 다 비슷해져가는 모습밖에 볼 수 없었다는 것이 굉장히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온 씨와 함께 WWDC 2015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